자, 컬처클럽 신바 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익숙한 듯 하지만 의외로 낯선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향이나 냄새에 좀 예민한 편이십니까? 저는 좀 향과 관련된 기억이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토바이의 매연 냄새 같은 거를 맡으면 이제 네팔 여행했을 때 오토바이가 진짜 많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특이하다.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네. 약간 먼지 냄새를 맡으면 그 먼지 냄새가 이제 어떤 시골집에서 맡았던 그 먼지 냄새가 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향을 맡으면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팔까지 갔다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님은요, 어떠세요? 저는 미각은 되게 둔하거든요. 네. 근데 후각은 조금 미각보다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쉽게 피로해지고 향을 맡는 것을 그렇게 또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다른 감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예민하다. 예민한 게 후각인 것 같고 네, 요즘엔 비염이 심해져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청년님 어떤 맞습니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봄에 꽃냄새를 좀 많이 맡고 싶어가지고 네,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이제 비염 극복에 대한 의지와 향에 대한 의지를 담아 네. 좋은 책을 한 권 가져와 보았습니다. 향수가 된 식물들이라는 책이고요. 그 이탈리아어를 보면 듣다와 느끼다라는 단어가 구분 없이 쓰인다고 해요. 하나의 단어로. 그래서 저자는 조향사인데 조향사로서 나의 향 이야기를 맡는 게 아니라 들려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두껍고 긴 편이에요. 여러 향수를 만드는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나무와 껍질, 잎사귀, 꽃, 열매, 수액, 씨앗, 뿌리 이렇게 향수에 쓰이는 원료들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었고 사실 참 소개하기 좋은 책이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어딘가 나가 소개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책은 정말 자신 있게 좀 오늘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향수의 본래 원료가 식물이에요? 식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길게 보면 화학 제품이 식물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뭐 재래를 하거나 할 때 그렇지. 식물 재료로 써왔습니다. 네. 뭔가 저는 실험실에서 합성된 향을 먼저 네. 떠올렸는데 자연에서 온 게 진짜 뭐 향수겠죠.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죠. 향수를 만드는 첫 번째 원료 나무와 껍질입니다. 네, 나무가 왜 처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사시사철 구하기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꽃과 뿌리, 열매 이런 건 하나의 계절에 딱 해야 되는데 나무나 껍질은 늘 구할 수 있는 재료라서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나무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건축용으로도 쓰이고 공사용으로도 쓰이고 세공, 가구, 현악기와 같은 제조용 목재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향이 조금 민감한 분들이나 조향사 분들은 그 향만 맡고도 이 목재가 어떤 목재인지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요. 진짜. 그렇게 나무마다 껍질마다 향이 다 독특한 향이 있고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나무향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구분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 예민한 감각일 텐데 네. 저처럼 둔한 감각의 소유자는 책으로 글로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좀 읽어봤습니다. 책에 나오는 나무는 크게 4가지 나무가 나오고요. 네. 백단, 계피, 삼나무, 마지막으로 참나무, 이끼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향수와 재료에는 독특한 의미가 다 담겨있다라는 문화적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 백단의 향은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단의 향을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백단의 향수에 사용된 역사는 1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네. 100년이면 우리가 이렇게 상품화된 향수나 일상에 자주 쓰이는 향수로서는 가장 긴 수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단이 좀 오래 쓴 편인 거죠. 1989년에 장폴 겔랑이라는 사람이 만든 향수 쌈사라라는 향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산 백단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적으로 좀 가공된 백단이 가장 많이 들어간 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수에도 이 조향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 쌈사라라는 이름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향사가 거듭 태어날 때마다 이 향수를 뿌리고 이야, 또 뿌리면 신기하다. 좋겠다라는 의미를 이 본인의 어떤 철학과 종교적 지평의 얘기를 담아서 향의 의미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향마다 의미가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향사라는 직업도 사실 저한테는 흥미롭거든요. 뭐 단순히 좋은 향을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와 이야기를 또 부여합니다. 네. 그 나무를 활용한 다른 향수에도 재미있는 의미들과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피를 좀 살펴보면 아마 계피는 이렇게 향이 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마시기도 네, 하고 네. 드시거나 하시니까. 근데 계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계피는 원래 유럽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르메스가 처음 출시한 향수 오 데르메스라는 향수가 있다고 해요. 네. 여기에서 처음 계피가 사용되었고 이 당시에 오 데르메스라는 향수의 테마는 여성의 가죽 핸드백 속 세계를 탐험하자가 그 향수의 테마라고 합니다. 여러 향수마다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탐험하죠, 여기를? 네. 네. 그리고 삼나무도 많은 명품 브랜드가 찾는 재료였는데 네. 까르띠에, 에르메스, 파퓨모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브랜드 회사에서도 삼나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삼나무 향은 묵직한 게 특징이고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매하면서도 강하다고 하고 코끝을 찌르는데 부드럽기도 해서 조향사들은 삼나무 향을 맡으면 하얀색 빵을 연상한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삼나무 향의 테마는 여행하는 조향사가 훔친 향이라는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메스가 만들었던 이 데르메스라는 향수를 또 보면 땅에 꽂힌 편말이라는 이미지가 연결된다고 해요. 보면 서 있는 편말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고 네. 편말이 없으면 자연 상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서 편말 그 자체는 낯선 사람이 있는 공간 혹은 낯선 대지라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서 이 여행하는 조향사가 훔친 향이라는 향수의 편말 이미지가 붙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백단과 계피 그리고 삼나무 책에서 다루고 있는 4개의 식물 가운데 3종을 만나봤는데 마지막은 나무가 아니라고요. 네. 이끼를 갖고도 향수를 만든다. 참나무 이끼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책에서 참나무 이끼에서 향을 추출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엄청 오래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참나무 이끼를 처음 사용한 곳이 고대 이집트라고 해요. 야. 네, 4, 5세기의 영원한 삶을 동경했던 이집트 문화에서는 네. 그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야 해서 그 시신의 몸속에 참나무 이끼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참나무 이끼가 방부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좋은 향이 나서 4, 5세기까지 기분 좋은 향을 풍기기를 바라는 그 당시의 문화와 지평이 나오는 부분이고 신기하다. 이 과거의 향이 의식이나 제례에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에도 여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향수에도 각자의 염원과 조향사의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식물에서 추출한 향수라 이 꽃이 주원료가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나무 껍질과 심지어 이끼를 갖고 향수를 만든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자, 향수라는 게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잘 드러내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이게 생각보다 방대하고 또 깊이가 있는 세계인 것 같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향수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사실 보면서 나에게 맞는 향수는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는 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좀 바꿔서 두 분한테 어울리는 향은 뭘까라고 생각해야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향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뿌리는데. 저는 둔한 후각인가 비염 때문에 몰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가끔 근데 늘상 느껴지지는 않고 아, 가끔 그래요?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정확한 향수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두 분께 어울리는 원재료는 무엇일지를 한번 매칭해 보려고 했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까 네. 싶은데 네. 먼저 신바님께 추천하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향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네. 내향적인 향, 다른 하나는 외향적인 향입니다. 네. 신바님한테는 내향적인 향이 어울릴 것 같고요. 이 내향적인 향이 뭘까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설명을 드리면 약간 모히또 안에 있는 레몬과 민트 그런 게 내향적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로서 뭔가 하나의 강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상품이 약간 보완적인 향을 덧대는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향이 내향적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벤조인이라는 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벤조인을 활용한 향수가 신바님과 어울릴 것 같고요. 시인 보들레르는 이 벤조인을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신선한 향
그리고 정신과 감각을 즐겁게 흔드는 무한한 향이라는 시 구절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바님과 너무 어울리는 무해한. 무해한, 네, 보완하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는데 무해한 향이라고 무해한. 정리하겠습니다. 벤조인으로 만든 향수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는 어떤 향이 잘 어울립니까? 네, 신바님과 반대로 우리 국어 아나운서님은 외향적인 향. 외향. 네입니다. 외향적인 조향사들이 향. 수습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겁내지 말고 과감해지세요란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까지 가요? 네, 향수계의 데모로 통했던 제르멘 셀리라는 분이 피에르 발망의 의뢰로 망베르 녹색 바람이라는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향은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은 프랑스에게 행복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수라고 해요. 원료는 갈바넘입니다. 이 갈바넘의 향은 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향이라고 해요. 조금은 설 있고 조금은 투박한 향이 나는 게 갈바넘인데 이 과감한 시도 덕분에 이 발망의 향수를 만들었고 네. 1947년 칸 영화제에서 녹색 은방울꽃 모양의 병에 이 향수를 담아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설 있고 투박하지만 과감한 시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향. 국제 아나운서님에게는 이 갈바넘으로 만든 향수를 한번 찾아보시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 역사와 삶의 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담길 수도 있고 아픈 역사가 담길 수도 있고 어떤 역사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의미가 담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향의 역사를 안다라는 건 인간의 역사를 안다는 것과도 같을 수 있겠다라 생각이 들어서 향수가 된 식물들이라는 책으로 조금 더 넓고 재미있는 교양 이야기를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주장이 강한 향. 갈바넘의 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르메스 조향사가 안내하는 향수 식물학의 세계라는 부제가 붙어 있더군요. 장클로드 알레나 저의 카린 도어링 프로저 그림 향수가 된 식물들 아주 향긋한 책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신바님. 네, 이제 봄이기도 하고 뭐 아카시아라든지 꽃들이 활짝 피면 그 어느 때보다 곳곳에 좋은 향이 가득한 계절이 왔죠. 네. 그래서 저도 청년님 따라서 향기에 관한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영화 향수입니다. 네, 이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소설. 그리고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이 원작인 영화고요. 저도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이후에 영화가 나와서 영화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영화랑 소설에 나오는 작중 인물이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각색이 되기 때문에 소설을 먼저 보셨더라도 영화에서 또 흘러가는 내용이 약간 또 다르게 흘러가고 또 영화에서 봤더라도 소설에서는 이제 조금 더 길게 호흡이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이야기도 이제 소설에서는 만나볼 수 있어서요. 이왕 보실 거면은 두 개 다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부제가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이 영화가 무작정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슬래셔 무비가 아니라 이제 소설과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루누이가 어떻게 이 광적으로 향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의미나 이야기가 개연성 있게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향사들이 이 영화를 꼭 다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향수에 대한 제조법, 역사 이런 것들이 영화 곳곳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주인공 그루누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루누이는 18세기의 프랑스 파리 어느 악취로 가득한 시장 바닥에서 그것도 이제 생선을 파는 안악에게서 태어났는데요. 사실 그 안악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던 도중에 아이가 태어났고 또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곳은 사실 생선 찌꺼기 위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이 그루누이가 가장 먼저 태어나자마자 맡게 된 냄새가 바로 생선 냄새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태어나기 전 다른 아기들은
이제 금세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는 의지로 울음을 터뜨렸고 그래서 그는 극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내진 곳은 고아원이었고요. 그리고 네. 그 고아원도 아이들을 뭔가 사랑으로 키우는 곳이 아니라 보조금 때문에 아이들을 받고서 자라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르노이도 고아원으로 보내졌으나 불우하게 자라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그가 5살까지는 말도 못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에게 딱 하나 특출나게 주어진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냄새를 맡는 후각 능력이 정말 천재적으로 발달해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스로 이야기하길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그가 경험했던 어떤 냄새나 향기의 세계를 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는 후각에 있어서 정말 발달해 있었고 그 후각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안타까웠던 사실은 그가 이렇게 후각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도 그의 능력을 살릴 수 없었던 그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구두 공장으로 고아원을 지나서 이제는 구두 공장으로 팔려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극도로 예민한 후각을 지닌 주인공에게 악취는 훨씬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능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고통이 되는 아이러니가 도드러집니다.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죠? 네, 그 이제 가죽 공장에서 코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혹사당하면서 일을 하던 도중에 이제 어떤 한 여인의 향기를 쫓아서 이제 그가 워낙 후각이 발달하였다 보니까 그 여인을 막 쫓아가게 되는데 실수로 그녀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죽이고 나자 그 향이 사라진 걸 알고 나서부터 그가 이 향을 찾기 위해 이 향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 그 집착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욕망도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향기로 기억했던 그에게 이것은 자신에게 천상의 향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에 꼭 필요한 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향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구두공장에서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조향사에게 내가 이만큼의 후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좀 써달라. 나는 향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조향사가 그를 가죽 공장에서 사서 이제 자신의 조향 가게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의 제자로서 자신의 그 스승을 위한 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서는 어떻게 하면 향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향에 대한 기술도 배워가면서 이제 보내고 있던 중에 그것만으로도 그가 배웠던 기술만으로도 그가 원하는 향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